첫 번째 주인공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환단고기 논란에 이어 대통령이 역사 논장에 불을 붙였다라는 조간신문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건국전쟁 2에 등장한 인물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공자 지정을 사실상 취소하는 지시를 해서 논란입니다. 대통령실, 이 대통령 4.3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진경 대령 논란의 발단이 어떻게 된지 한번 보시죠. 자, 현 정부의 이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4.3 유족 중 일부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인정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본부 장관은 사과했고 대통령이 취소하라, 취소를 검토하라 라고 지시를 한 건데 도대체 박진경 대령이 누구길래 이런 논란이 일고 있을까요? 1948년 제주 4.3 사건 당시의 진압 책임자. 하지만 4.3 사건의 이 민간인 대량 학살 가담 여부를 두고선 논쟁적입니다.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3천여 명 초토화 작전을 수행했다. 아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남로당의 지령으로 부하에 의해서 암살된 인물인 겁니다. 보수에서는 창군의 영웅이다. 진보 일부에서는 강경진압의 책임자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 논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4.3 단체 중에 일부는 박진경 대령이 이 4.3 사태 때 책임이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의혹의 근거라는 것이 남로당. 그러니까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암살범 남로당의 주장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다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국가보훈처가 유공자로 인정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요. 네. 일단은 국가보훈처가 유공자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청을 했고 이제 그 당시 훈장을 받았죠. 그 당시 훈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범죄 전과가 없으면은 할 수밖에 없었던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저걸 이제 대통령이 문제를 삼았는데. 사실 4.3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저도 뭐 사학을 전공했지만은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4.3 사태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니까 공산폭동이 맞다. 그런데 진압하던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대량 학살이 됐다. 피해자가 많았다.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4.3 사건의 사실은 피해에 대해서는 제주 이 도민분들이 아직도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럼요. 것도 그 당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달삼이라는 제주도 남로당 책임자가 조선공산당 평양에 있는 조선공산당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남한 단독정부 건국에 반대해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 남로당이 바로 이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남로당. 그래서 이제 진압군이 들어가니까 진압군은 이제 이 박진경 대령을 암살했고 그 후에 진압 과정이 너무 잔혹했어요. 예. 제주도민이 그 당시 약 14만 명 정도 되는데 10%인 14,0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학살이라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그 진보와 보수 양측에서는 한쪽 측면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두 측면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박진경 대령의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지금 보수 쪽에서는 저 박 대령이 들어가서 암살되기까지 그 과정에는 그런 학살은 별로 없었다. 그 후에 본격적인 대량 양민 학살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은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저 문제는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저런 문제까지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난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대통령의 리더십은 내가 다 안다라는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를 수 있다는 자각의 문제입니다. 나도 모를 수 있다는 자각을 해야만이 대통령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방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무 추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리더십은 시스템을 가지고 임명권자를 믿고 일을 맡기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금 저런 식으로 한다면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오만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박혜령 총경을 경정을 직접 동부지검에 파견해서 조사를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외로 봤어요. 저게 대통령이 일개 경정을 뭐 파견금을 하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런데 결국 사고 친 거 아닙니까? 지금 사고 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 문제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지금 박진경 대령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법적으로 지금 취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전과가 없기 때문에. 그럼 유가족에서 다시 소송 걸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런 문제까지 굳이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일선 기관장들을 질책하면은 그게 가능한 일인지. 옛날 푸틴이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일부를 중계하는 과정에서 재벌들 또는 고위 그 관료들 모아놓고 그냥 서로를 얼굴에 집어 던져버려요. 생중계 됩니다. 많은 국민들 발수칩니다. 그러나 그건 리더가 할 일은 아니었죠. 저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은 기관장들은 손을 놓고 이제 대통령 눈치만 보는 거예요.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제안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이미 시스템이 완비된 나라다. 일개 대통령, 일개 장관, 일개 누가 자치단체장이 지시해가지고 움직이는 나라는 이미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 구체적인 것을 지적한 것은 실무자들에게나 지시할 수 있는 일개 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자, 김관삼 변호사님, 지금 환단고기 발언 논란에 이어서 이제 역사 논쟁으로도 이어지는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점은? 어제 어느 언론을 보니까 대통령의 깨알 같은 지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대통령은 나라를 통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수 진보를 다 아우르면서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본인의 어떤 생각이 딱 꽂혀 있으면 이걸 밖으로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근데 백혜룡 의원이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 경찰 인사를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건 경찰에다 파견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라 하면 될 건데 이걸 합수단에 파견하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완전 코미디 됐잖아요. 결국 합수단에서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왔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백혜룡이라는 사람을 합수단에 넣어서 어떻게 보면 모양새를 완전 구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사실 책갈피에다 $100 넣는 것은 한국공항공사 업무 중에서 공항공사 업무도 아닐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박진경 대령 그런 문제에 거 대해서는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박진경 유공자 취소도 저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보수층에서는 영웅이고 진보층에서는 뭐 학살자고 그런 논란이 있는데 아직 그게 어느 쪽으로 판가름 나지 않았어요. 또 판가름 나기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그러면 사실 이런 논쟁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자, 취소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취소하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범죄 혐의가 인정돼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박정희 대령 사망한 지가 엄청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럼 범죄 혐의 해가지고 확정 판결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모르죠. 이제 민주당이 워낙 이전에 입법을 워낙 뭐 많이 해서 박진경만 취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확정 판결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에 뭐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이 나타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헌법 위반인데. 근데 그렇지만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자잘한 거 하나씩 끼어들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에도 좋지 않다. 잘못하면 역풍 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들 이제 환단고기가 전형적인 거 아닙니까? 이건 진보 보수 이념과 상관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환빠 논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이제 대승적 견지에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런 플랜을 짜야 하는데 이게 본인이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 자체를 생중계되는 데서 아니면 뭐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요, 저 굉장히 대통령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김관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요. 조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상황을 대통령이 제기한 역사 논쟁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지금 제주 4.3 기념사업회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이 수훈, 훈장이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 절차로 해서 신청이 있고 이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걸 나중에 4.3 이 기념사업회가 알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좌우 보수 진보가 아직 논쟁 중인 사안이냐,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4.3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지금 박 대령이 당시에 30만 도민을 이 희생해도 괜찮다,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참모가 직접 진술한 내용이 국가가 설치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기재돼 있다면, 그 진술이 이 박진경 대령을 암살했던 예. 이 남로당과 연관돼 있다라는 뭐 일각의 반박도 있던데. 아니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네. 진상조사위원회가 다시 그 진술 하나만 확보했겠느냐. 당시에 이 수많은 양민 학살 과정에서 이 토벌대가 어떤 행위를 했고 이 작전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지시가 지휘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 조사 결과에 핵심적으로 어찌됐든 이게 남로당으로 인해서 촉발된 사건이긴 맞지만 무관한 양민을 무수히 학살한 사건인 거는 분명하게 이제 규명된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이걸 여전히 어떤 창군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칭송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주 4.3 관련해서는 이 박 대령에 대한 책임을 따져봤을 때 훈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서는 안 된다는 제주 지역 주민들 4.3 기념사업회의 요구라는 점을 네.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죠. 국가가 국가보훈 사업을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고요. 현행 법상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보훈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네. 문제 제기이지 이게 역사 논쟁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예. 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박진경 대령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논쟁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 말씀을 주셔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은 앞서 언급하셨던 4.3 사건 진상 보고서가 노무현 정부 때 발간된 보고서를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보고서에도 사실은 박진경 대령에 대한 논쟁적인 증언이 두 개가 실립니다. 하나는 조기현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손준호 하사의 증언이에요. 박 대령의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에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증언이 실립니다. 그런데 이 손준호 하사는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암살범 중 한 명이고 남로당과 연관이 돼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무현 정부 때 발간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또 다른 증언이 실립니다. 박 대령은 양민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구출하려고 했다. 폭도들에 대한 토벌보다는 입산한 주민들의 하산의 작전에 중심을 뒀다라는 증언도 노무현 정부에서 발간한 4.3 사건 진상 보고서에 같이 실려 있다라는 말씀, 이 객관적 사실 차원에서 둘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3 사건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딛고 있는 이 4.3 사건의 유족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섬세하게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에는 국민 누구도 다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